네, 금융당국이 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 전면 중지를 발표했습니다. 자, 게다가 나스닥의 지난주 주간 상승률이 6.61%, 일부 시장 전문가들은요, 뉴욕 증시의 연말 랠리가 좀 일찍 찾아온 것 같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통화 긴축, 과열된 고용 시장, 채권 금리 급등으로 인해서 이 주요 증시들 억누르는 이런 요인들이 꺾이는 모습 일제히 나오고 있는데요. 자, 계절적으로도 11월 증시에 유리한 시기라는 분석입니다. 자, 역사적으로 1년 중 S&P 지수 평균 수익률이 가장 높았다고 합니다. 자, 이번 주 우리 증시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장 전 체크리스트 신일섭 벤자민 투자연구소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공매도 금지 결정 나왔습니다. 이번 주 특히나 좀 예의주시해야 될 섹터 어떤 부분일까요? 에코프로 그룹이 가장 이득이 아닐까요? 네. 2차전지. 2차전지는 아니고 에코프로 그룹만. 그룹. 왜냐면 지금 다 빠져나갔는데 에코프로 그룹이 눈치 보다가 못 빠져나갔잖아요, 지금. 혼자 남았기 때문에 완전 이득 보는 거죠, 지금. 네. 네. 코스닥 150에서 빠져나가서 다 공매도 때문에 빠져나갔는데 에코프로 그룹만 지금 못 빠져나갔거든요. 네. 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소식이 나와서 한번 좀 먼저 짚어봤고요. 저희가 첫 번째 준비한 체크박스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저희 소장님이 또 나오셨으니까 반도체 이야기를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램 가격이 2년 3개월 만에 반등을 했습니다. 네. 9월 대비해서는 15%가 급등을 했고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되는 상황. 그리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의 그 기업들의 실적도 바닥을 다진 것. 뿐만 아니라 삼성전자 7만 원 선 다시 터치를 했고 SK하이닉스가 시총 2위를 되찾은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가장 또 빠르게 상승할 반도체 내서의 또 종목들도 좀 궁금한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진짜 이거는 기관 외국인이 보지 않고는 이렇게 맞출 수가 없다는 생각이 너무 들고요. 네. 인간적으로. 그리고 지금 왜냐면 개인 투자자가 산 게 아니거든요. 지금 다 기관 외국인이 샀거든요. 기관과 외국인. 기관 외국인이 설마 보고 사진 않았겠죠. 하지만 너무 맞으니까. 지금 이 주도주잖아요. 반도체 장비가 주도주고 주도주의 흐름을 놓치면 안 되겠죠. 왜냐면 거기다가 반도체를 택했는데도 이러면 그게 제일 열받는 거거든요. 우리 어렸을 때 보물찾기 해보면 보물찾기 하다가 나무를 갔는데 나무에서 막 찾다가 어떤 애가 먼저 찾았어요. 그게 제일 열받거든요. 아예 시내가에 있었던 애들은 야 우리 어차피 시내가에서 없었어. 이러면 되는데 그 무슨 얘기냐면 반도체에서도 지금 부품 소재에는 굉장히 지금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소재주 동진 세미캠이죠. 그리고 또 뭐 솔브레인도 따질 수 있겠고 그리고 뭐 한솔 케미칼 이런 것들은 지금 굉장히 온기가 안 오는 지금 상황이거든요. 나는 반도체를 맞췄는데 왜 이럴까? 장부소 순서대로 가기 때문이죠. 네. 장부소 순서대로 가는 게 일반 사이클인데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맨 먼저 움직이는 거 삼성전자가 뭐 5년 만에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삼성전자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5년 이동 평균선 타고 오고 있는데 한 번도 꺾이지 않았어요. 근데 그 5년 만에 재투자가 이루어지고 다시 성장하고 그게 반복이 되는데 재투자가 일어나는 그 시점에 항상 장비를 들여오기 때문에 보통 주성 엔지니어링, 유진테크, 원익 IPS, 테스 이렇게 4대 증착 장비가 움직인단 말이에요. 기본적인 원리가. 예. 왜냐하면 증착 장비가 국산화율이 가장 높고 세계의 흐름에 가장 근접한 쪽이기 때문에 그게 오른 거예요. 근데 지금 올라가는 장비들은 굉장히 뉘앙스가 다르죠. 그거는 뭐냐면은 원래 움직이는 순서도 장부소지만 거기에 굉장히 크리티컬한 기술력이 들어가면서 시대의 흐름을 아예 트렌드를 깨버렸기 때문에 그 사이클의 어떤 그 대장마저 바꿔버리는 지금 흐름들. 그게 전공정에서는 어닐링 장비에서 나타나는 거고 후공정에서는 본딩 장비에서 나타나는 거죠. 지금 그쪽이 대장이죠. 지금 이 대장의 지위를 절대 놓지 않고 있어요. 뭐 지난주에 막판에 무슨 부품 소재도 움직였지만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게. 네, 그러면 그 장부소 우리가 보통 소부장 하니까 소재부터 움직일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장부소로 움직인다고 했을 때 지금 장비가 좋다. 그러면 아직은 부품 소재보다는 장비 쪽에 더 주목을 하자 이런 말씀이신 거죠? 여기에 비중을 계속 많이 둬야죠. 그리고 네. 여기서 수익이 워낙에 많이 났으면은 네. 부품 소재로 이제 그 수익분의 일부를 옮기는 전략을 아주 여유롭게 가져갈 수 있지만 수익이 안 나신 분은 어쩔 수 없이 여기 매달리는 게
수익을 따라갈 수 있는. 왜냐면 거기 수호제 부품에서 기다리다가 세월아 하다가 얘네가 100% 이상 상승하는데 가만히 보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거든요. 장비 쪽에 그래서 계속 중심을 갖고 가자. 반도체 장비. 그럼 반도체 장비도 뭐 저번에 전공정, 후공정 뭐 이런 얘기 말씀을 주셨잖아요. 네. 여전히 후공정은 워낙 다시 떠오르는 분야이기 때문에 이쪽을 가야 된다고 했다가 이제 전공정도 보자 이런 말씀을 주셨던 것 같아요. 아닌가요? 아, 그건 아니고 전공정이랑 후공정에서 이제 그 돋보이는 부분이 생긴 거죠. 아. 이른바 브릿지 공정이었는데 8대 공정에 안 속하는 공정이었잖아요. 네. 샤인머스켓 농장 얘기 많이 드렸고. 네. 그러니까 지금 이 D램에서는 1B 가고 있더라고요. 1B가 12.3, 12.8이래요. 12나노 정도. 네. 그리고 낸드 플래시는 지금 200단 이상. 그리고 1000단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비메모리 반도체는 이제 조금 있으면 0.8 막 이래요. 그러니까 더 이상 옛날처럼 숫자를 확 낮출 수가 없으니 누가 실수를 덜 하느냐의 게임으로 가는 거죠, 이제. 네. 우리나라 양궁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 10점 만점은 다 쏘잖아요. 이제 그럼 거기서 어디서 갈리느냐? 카메라까지 뚫는 퍼펙트 골드를 하느냐? 그냥 10점이냐? 그거 갈리는 거예요. 그거 갈리는 수율을 결정짓는 부분에서 어닐링이 뜬 거고, 예. 거기서 레이저 어닐링에서 DIT랑 이오 테크닉스가 있던 거고, 근데 지금은 누가 보더라도 SK 하이닉스가 앞서 나가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SK 하이닉스 라인인 DIT가 훨씬 더 강한 거죠. 또 폭등했던데요, 지난번에. 그래서 DIT가 더 강하고 이오 테크닉스는 뒤로 쫓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그 비메모리 반도체 쪽에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HPSP, 수소고압 어닐링, 이제 점점 더 얇아지니 예. 웨이퍼랑 그 기판 칩이 얇아지니까 그거를 이제 굉장히 저온에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건 고온이지만 얘네들은 저온이에요. 400도가. 그러니까 이제 저온 고압 수소 어닐링에서 HPSP랑 ST 이게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후공정은 이제 본딩이 핵심이죠. 이건 왜 그러냐면 HBM이 뜨면서 쌓아야 되는데 무슨 롯데월드타워처럼 마천루처럼 계속 쌓을 수가 없잖아요. 이 조그만 공간에다가 완전히 꾸겨 넣어야 되는데 붙이는 거를 제일 납작하게 붙여야죠. 근데 저번에 얘기 드린 대로 열 압착 방식인 다리미판, 제가 과자 가지고 했죠. 다리미로 누르는 듯이 누르는 게 열 압착이 TC 본더예요. 다리미가 어떻게 돼요? 다리미 전기 연결하면 뜨거워지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힘으로 누르죠. 그거랑 똑같은 방식입니다. 근데 그게 하나하나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냥 오븐이나 전자레인지에 왕창 넣은 다음에 그냥 단체로 그냥 솔더버를 녹여버리면 매스 리플로우. 이게 STI랑 PSK 홀딩스 이게 뜨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걸 이제 매스 리플로우로 했을 때 오븐에다 막 돌리면은 막 빵가루도 날리고 막 이러다 보니까 막 서로 붓고 이러다 보니까 레이저로 싹싹싹싹, 즉 수술같이 하는 레이저 리플로우, 레이저 셀 프로텍. 요렇게 해서 본딩은 TC 본더, 매스 리플로우, 레이저 리플로우. 요렇게. 그러니까 지금 전공정에서는 수율에 그 관련된 어닐링. 네. 그리고 요 지금 후공정에서는 어떻게든 공간을 최소화하면서 바짝바짝 그 구석구석 이제 할 수 있는 본딩 장비. 이쪽 이제 장비가 굉장히 지금 뜨거운 거죠. 물론 예전에 움직이던 증착 장비도 ALD라고 이제 얇게 뿌리는, 그러니까 무조건 다 얇게 만들어야 돼, 뭐든. 그러니까 웨이퍼가 너무 얇아지다 보니까 월남쌈 그 페이퍼처럼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살짝 건드리면 다 깨져버려요, 이제. 그러니까 레이저로 가르고 그 뿌리는 때도 얇게 증착을 시키고 이래야 되거든요. 그래서 ALD 관련해가지고 주성 엔지니어링하고 머니가 IPS가 움직이긴 하고, 네. 거기서도 SK 하이닉스 향인 주성 엔지니어링이 원익 IPS에 비해 압도적으로 강하죠.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증착 장비가 예전만큼 지금 어닐링이나 본딩 장비에 비해서 떨어지는 이유는 지금 어닐링이나 본딩이 너무 중요하게 지금 떠오르기 때문에. 네. 자, 전공정에서는 어닐링, 그다음에 후공정에서는 본더, 리플로우 장비를 얘기를 해주셨고, 기관과 외국인과 마음이 좀 잘 통하는 소장님, 앞으로도 이 추세, 특히 이번 주는 이 추세대로 좀 보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십니까? 여기서 이제 수익이 많이 났거나 약간 너무 고점에서 불안하신 분은 이제 부품이나 소재로 하나씩 네. 옮겨가시면 되죠. 지금 제일 부품 중에서도 이런 약간 모습을 보이는 것들이 있긴 있어요. TFE라던가 ISC 같은 소켓에서 맨 마지막에 테스트 소켓인데 리노공업 같은 포고핀 소켓은 안 가고 있는데, 네. 지금 실리콘 러버 소켓에서 ISC나 뭐 SK 인수 소식이 있어서도 그럴 수도 있는데, 그 다음에 신규주인 TFE 얘네가 실리콘 러버 소켓이거든요.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뭐 이 오사트 업체라던가 파운드리 업체에다가 장비를 제공하는데 그 소켓 장비를 제공하는 요쪽은 지금 강해요. 보시면은 ISC가 예를 들어 레이저 어닐링 장비인 DIT 못지않게 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 아니면은 난 아예 이게 수익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수익의 한 3분의 1을 잘라서 딴 데 가고 싶다. 그러면 이제 아까 전에 소재, 솔브레인, 동진 세미캠, 한솔 케미칼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용액, 뭐 가스 이런 것들. 그런 거에 넣어놓으면 굉장히 여유롭죠. 이게 명심해야 될 거는 지금 딱 그 비유하면 그거예요. 데이트를 했는데 너무 그 이성하고 잘 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오바하는 애는 뭐라 그러면 소개팅 주선자한테 전화해가지고 야 다른 이성 또 없어. 나 소개 너무 잘 받았는데 이러고 있는 거야. 이러면 안 돼요. 지금 잘 되는 이성하고 그 다음에 무슨 데이트를 할까, 무슨 다른 데이트를 할까 생각해야죠.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가 잘 되고 있으니 반도체 안에서 장비 소재 부품 어디로 갈까를 생각해야지. 야, 우리 반도체가 너무 잘 돼서 나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야, 나 다른 이성 게임할래. 이러면 굉장히 고달퍼지는 상황이죠. 반도체에 집중하고 반도체에서도 장비에 지금 훈풍이 많이 들고 있으니까 장비를 좀 중심을 하되 다소 수익이 많이 났으면 부품 쪽으로 뭐 소켓 얘기를 좀 주셨지만 그렇게 가자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체크박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카카오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요. 네. 21년 6월에 장중 17만 3천 원 역대 최고가를 기록한 후에 이제는 한 4분의 1 정도에 불과한 3만 원대로 좀 주저앉은 모습입니다. 시총이 70조였다가 지금은 이제 한참 이제 뭐 17위로 이제 밀려난 상황인데요. 자, 게다가 이제는 사법 리스크까지 더해지면서 개미 무덤이 됐다라고 하는 이야기들 나오고 있습니다. 카카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지금은 이제 충분히 내려왔다 다시 봐야 할 때다라고 얘기하는 목소리도 있던데요. 그러니까 기술적으로는 다 10년 선에 왔거든요. 카카오 네이버가 10년 선을 예를 들어 그게 막 이탈되면은 저기가 되는 거예요. 아예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훼손이 된 거예요. 그거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호텔신라 있잖아요. 네. 호텔신라? 호텔신라가 10년 선이 깨졌는데 10년 선이 깨진 게 10년 선이 생기고 나서 최초예요. 호텔신라가. 근데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냐면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있었고 2011년 유럽 재정위기 있었고 2020년 코로나 위기가 있었는데 그때도 전부 10년 선을 지켰거든요. 호텔신라는. 근데 2023년에 깬다? 지금 외부적인 위기가 없는데요? 뭐 외부적인 위기라고 주장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그 10년 주기설을 보면 제 생각에는 2035년에나 주장하시면 스타가 되실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된 거는 비즈니스 모델 자체에 훼손이 있다는 얘기밖에 안 돼요, 해석이. 네.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비즈니스 모델에 훼손이 있다면 카카오 네이버도 이제 10년 선을 이탈하겠죠. 왜냐면 카카오 네이버도 그동안 2008년 금융위기부터 그런 일이 없었어요. 아까 말했던 그 세 번의 굵직한 이슈에서 10년 선이 이탈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만약 이탈한다면 그냥 그거는 자체 그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에 문제가 생긴 거기 때문에 이건 심각한 일이죠. 네. 외부의 어떤 그 충격이나 이런 거면 외부의 충격이 끝나면 다시 제대로 돌아오잖아요. 주식시장이란 게. 근데 지금 그게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지금 상황이죠. 그리고 지금 뭐 총선 앞두고 굉장히 여러 정책이 나오고 있지만 지금 도움받을 정책이 없죠. 카카오는. 지금 오히려 지금 완전 타겟이 되어가지고, 그쵸? 그 무슨 물가 잡는다고 6개를 지금 오늘 발표했다고 빵이랑 물가 관리관을 새로 만드냐며 지금 원래 한 명밖에 없어가지고 다 하기가 그러니 MB 정권 이후에 처음으로 이제 늘린대요. 근데 뭐 거기에 뭐 카카오 택시의 값은 안 들어갔지만 대통령이 직접 얘기해버렸잖아요. 그거는. 카카오 모빌리티가 굉장히 국민들을 괴롭힌다. 그러니까 바로 수수료 체계 지금 네. 전환에 착수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는 거의 지금 어떻게 옴짝달싹하지 못하는 상황이 그렇죠? 10년 선에 와서 비즈니스 모델이 훼손될 정도까지는 안 되더라도 여기서 강력한 반등을 뭐 해가지고 갑자기 하반기에 반짝 어떤 서프라이즈를 기록할 가능성이 거의 없지 않을까. 그냥 뭐 이번 남은 2달 그냥 바짝 엎드려가지고 그냥 횡보를 할 것 같습니다. 카카오 같은 경우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보면 너무 하락해서 그런지 외국인들이 조금은 담는 듯한 느낌이 있는데 그 부분은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기대보다는 너무 많이 하락을 했고 공매도에서 또 약간 그러니까 이제 이슈가 나왔으니까 단기 리바운드에 대한 기대 정도로 봐야 되나요? 저는 여기서 이제 물을 타면은 영원히 카카오에서 빠져나오지 못한다. 아까 말한 대로 주도주를 한 다음에 네. 거기서 수익을 내서 카카오에 손실 난 거 있죠. 그래서 같이 그 HTS나 MTS에서 손실 난 거랑 주도주 수익 난 거랑 같이 연계해서 그걸 팔아요.
그럼 계속해서 손실난 카카오는 지분이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부담을 덜지 않으면은 여기다 만약 계속 자본을 투입하잖아요. 더 이상 여기서 그냥 역을 영원히 해야 돼. 그냥 영원히 카카오로 오를 때까지. 그냥 자녀에게 물려줄 마음으로 뭐 10년을 바라보고 하는 원래부터 그런 투자 개념으로 들어갔으면 모르겠는데 원래 그렇게 처음에 접근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큰데 비자발적으로 그렇게 되면 굉장히 좀 불행한 일이겠죠. 네. 그래서 뭐 여기서 뭐 과감하게 뭐 10년 선에 왔다고 물을 왕창 타가지고 어떻게 한번 되돌려볼까 생각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 악재들 지나가는 바람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또 뭐 홀딩의 관점으로 보유하신 분들은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지만 문제는 그 반등에 시간이 좀 더 걸릴 것이다. 연말까지는 지지부진한 흐름 보이지 않을까라고 하는 말씀 좀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체크박스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일론 머스크의 네. 그 AI 스타트업이죠. XAI 이번에 그 이제 새로운 챗봇이죠. 그렇죠. 생성형 AI 그로크를 살짝 공개를 했습니다. 그로크가 이제 뭐 이해하다, 공감하다 이런 뜻이라고 하는데요.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그 역시 일론 머스크는 네. 꿈이 전기차가 아니다. 그 트위터에 그거 조사하는 것도 있잖아요. 이게 그 X로 바뀌었죠. X의 일론 머스크의 그 X에서 언급하는 네. 주제의 그 양이 이미 작년인가 재작년에 전기차보다 인공위성이 많아졌어요. 네.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는 거기 전기차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지금 제가 보기에. 이제 그 번 돈 가지고 뭐 화성에 인류를 뭐 이주시킨다던가 예. 아니면 이렇게 완전 자율주행차로 간다던가 이런 뭐 인공지능 로봇 실제로 이족보행 로봇을 만든다던가 그때 나오긴 나왔죠. 나왔더니 굉장히 걸음걸이랑 이런 건 자연스럽더라고요. 우리가 정말 그 로봇 그 영화에서 보던 것처럼. 어쨌든 이번에는 또 이게 그리고 머스크가 저격을 좋아하잖아요. 저커버거랑 그 싸운다는데 도대체 언제 싸운지 둘이 싸우기 전에 계속 기부스하고 저커버거 지금 기부스하고 누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근데 어쨌든 저격을 좋아하는데 이번에도 또 저격을 했어요. 챗 GPT보다 훨씬 더 압도적으로 좋을 거고 그록이라고 하죠. 이름이 그록. 이해하다 공감하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미 챗 GPT에서 계속 비판을 했어요. 일론 머스크는 약간 이런 저격을 물론 그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정당하게 받아들여지겠죠. 그 위치에 없으면 사람들이 야, 저 뭐 깜냥도 안 되는데 왜 저러고 있냐 하겠지만 일론 머스크가 하니까 그래 일론 머스크 하니까 받아들여야지 이런 사람도 많은데 챗 GPT가 진실하지 않은 것을 말하거나 정치적으로 올바른 것만 말하도록 훈련되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AI 기업이 일론 머스크를 저격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이요? 그래서 어느 전 좀 기업이죠? 굉장히 눈에 띄더라고요. 어떤 기업이죠? 마음 AI가 뭐라고 했냐면은 대놓고 얘기했거든요. 이게 그냥 워딩이 그대로 워딩이에요. 네. 쌍따옴표 있죠. 최근에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X를 통해 공개한 FSD V12에는 언어가 빠져 있다. 이게 자율주행 그 엔진 네. AI거든요. 언어가 빠져 있다. 이게 여기까지만 됐었는데 더 강하게 얘기했습니다. 영상을 통해 주행을 하도록 학습시킨 것으로 마치 침팬지에게 운전을 가르친 것과 같다. 그만큼 경쟁력이 본인들은 있다. 이런 그래서 얘기인가요? 자기네가 만든 이 지금 자율주행 모델의 인공지능이 일론 머스크가 만든 테슬라의 인공지능 모델보다 훨씬 더 나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침팬지가 아니고 사람한테 가르치는 그 수준이다. 침팬지는 글을 몰라서 영상으로 학습을 시킨 거죠. 근데 자기네들은 글로 학습을 시킨 모델이라는 거예요. 언어로 학습을 시켰다. 그게 큰 차이라 침팬지에게 학습시킨 게 이길 것이냐 사람에게 학습시킨 게 이길 것이냐 자기네가 이긴다고 합니다. 근데 어쨌든 그 용기만큼 일단 뭐 이 내용이 좀 괜찮더라고요. 네. 그래프도 괜찮고 그래서 좀 눈이 가네요. 알겠습니다. 마음 AI 이렇게 또 화제성을 불러 모을 수 있는 발언을 발표를 한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우리 장 정말 좀 기대도 상당히 좀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투자 포인트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뭐 엔비디아 가지고 뭐 이것저것 뭐 무슨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 뭐 말이 많았잖아요. 그냥 고점에서 제가 보기에는 그냥 이격 조정을 한 거거든요. 실적이 계속 좋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미 실적 장세 제가 보기엔 미국은 실적 장세는 유동성 장세와는 완전 판이하게 다른 움직임이 나오거든요. 뭐냐면 가는 놈만. 가는 유동성 장세에서는 다 가잖아요.
근데 이제 실적 좋은 애들은 완전 미친 듯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엔비디아는 계속 실적을 찍고 있고 가격이 뭐 부르는 게 값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예. 불러도 그 돈을 줘도 못한대요.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애플 거 물량 다 주느라고. 그러니까 지금 이 TSMC로 해가지고 그 간접적으로 그래서 네. 엔비디아가 지금 계속해서 저렇게 가면은 HBM 관련주가 계속 주도주가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삼성전자보다는 SK하이닉스 그리고 밑에 무슨 저기 어닐링 장비, 본더 장비도 전부 다 SK하이닉스 향이 훨씬 더 강할 것이고 그게 주도주입니다. 그 주도주를 이 포트폴리오에 가장 많은 비중을 갖고 가야지 네. 이 시장의 움직임을 놓치지 않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시장이 막 네. 50포인트, 100포인트 상승하는데 내 것이 마이너스일 때 가장 가슴이 아프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살아있고 아까 말씀하셨던 HBM, 뭐 장비주 이런 종목으로 가야 된다. 이거는 이제 저희들도 알고 있는데 오늘 하루만 놓고 보면 약간 미련일 수 있지만 그동안에 좀 힘들었었던 2차 전지주 이제 반등이 시작되는 건지 아니면 이런 반등을 이용해서 조금이라도 비중을 좀 덜어내야 될지 상당히 고민스러운 시점이거든요. 근데 2차 전지는 뭐 다들 그 워낙 완고한 그쵸? 가치관이 있으시기 때문에 바람에 흔들리지 있지 않나요, 이제?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제 남아있으신 분은 정말 확고한 그 가치관이 있으시기 때문에 절대 안 바꾸실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이랑 이런 것들이 지금 10개월 선을 살짝 깨고 있는데 아직 이동평균선은 깨지 않았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봉은 깼지만 이동평균선은 느리게 지금 움직이기 때문에 안 깼단 말이에요. 네. 반등의 여지가 확실한 부분에 왔죠. 제가 아까 계속 말씀드린 대로 월봉에서 과열권도 벗어났고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지금 반등 타이밍에 공매도에서 공매도 해지에서 가장 혜택을 볼 수 있는 지금 에코프로의 상황. 아시다시피 그 코스닥 150에 있던 게 코스피로 이전되면 웬만하면 코스닥 150에 있던 게 코스피로 가면 코스피 200에 못 들어요. 네, 맞아요. 체급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네. 그래서 다 넘어가서 이제 그걸 피했는데 지금은 코스피 200이랑 코스닥 150에 대해서만 공매도가 허용되고 있기 때문에 네. 에코프로는 못 옮겨서 약간 살짝 마음이 아쉬워하는 것 같기도 해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공매도 폐지를 결정적으로 지금 주말에 발표하는 바람에 오늘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이 가장 강하게 반등하지 않을까. 물론 그것이 아니더라도 사실 2차 전지에서 주에서 가장 대장은 에코프로 BM이죠. 예. 그러니까 여기서도 계속 얘기를 드렸지만 LNF 하시는 분보다 에코프로 BM 하시는 분이 주도의 흐름을 끌고 가고 있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결국 가장 핵심에 있는 기업들 보자. 그리고 오늘 관통하는 주제는 이제 반도체 장비 쪽에 조금 더 애정을 갖고 지켜보자라는 게 오늘 체크리스트의 핵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일 핵심은 가격이 오르는 것을 사자. 네, 가격이 오르는 반도체 장비 쪽. 아시겠지만 수요를 잡아줄 수 있는 기업도 많거든요. 거기에 이제 집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체크리스트 지금까지 신일섭 소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